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네, 새해 첫 영상인데요. 첫 영상으로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중국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어 문장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문장은요, 여러분. 주어, 수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어로 끝나는 아이들을 여러분 큼직큼직한 덩어리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주어는요, 한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누가, 뭐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러는 주인공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주로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바로 목적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주어는 어떤 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을까요? 바로 명사, 그리고 대명사가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요. 그 다음에 수러는 주로 동작이나 상태니까 동사,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도 주어랑 마찬가지로 명사, 대명사로 이루어져 있죠.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사로 끝나잖아요. 이렇게 사로 끝나는 아이들은 어로 끝나는 큼직큼직한 덩어리들을 이루고 있는 작은 아이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중국어 문장의 기본 뼈대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 한 문장이 얼만큼 풍성해질 수 있는지 이 뼈대에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명사, 대명사,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살덩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관형어라고 부릅니다. 역시나 또 어로 끝났죠? 큼직한 살 덩어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형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수러가 가장 메인이잖아요. 중심이라서 얘는 앞뒤로 붙습니다. 수러 앞에서 수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부사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뒤에서 이 수러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살덩이들이 붙어서 문장이 풍성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문장을 연결시킬 수도 있을 거고 좀 특수한 기술을 사용을 해서 새롭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이 한 문장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관형어, 부사어, 보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형어는요, 이렇게 수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 먹습니다. 밥을이잖아요. 몇 명의 학생인지 몇 그릇의 밥인지 그거를 더해주는 거예요. 앞에 수사랑 양사만 오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참고적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중국어로 숫자 세는 순서는 바로 수, 양, 명의 순서입니다. 수사, 양사,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학생, 한 장의 종이, 한 그릇의 밥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 또한 관형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여러분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도 관형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뛰는 학생이라든지 바쁜 학생이라든지 나의 학생이라든지 그런데 동사, 형용사, 명사만으로는 관형어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뛰다 학생, 바쁘다 학생, 나 학생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뛰는, 바쁜, 나의 이렇게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 연결고리는 바로 요 흰백자가 들어간 너가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 구조조사예요. 제가 여기에서 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얘도 사로 끝나죠, 여러분. 네, 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메인의 역할을 하는 사로 끝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만으로는 부족해요. 얘네를 이제 도와줄 조수 같은 아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조사가 바로 그 조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조사는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구조조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태조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어기조사가 있습니다. 구조조사 3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더더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흰백자 더,
흑토자 더, 그 다음에 데이더. 자, 요렇게 있습니다. 네. 자, 이 아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렇게 이 첫 번째 더는 관형어가 아닌 아이들을 관형어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얘는 관형어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흑토자 더는요, 여기서 보도록 할 텐데요. 부사가 아닌 아이들을 부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 데이더는요, 보어가 아닌 애들을 보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보어냐면은 정도보어랑 가능보어 만들 때 얘가 쓰여요, 여러분. 그래서 요 구조조사 요 세 가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태조사도 세 개밖에 없습니다. 러하고요, 저하고요, 꾸어입니다. 우리 동사, 그러니까 얘는요 어디에 붙는 애냐면 동사 뒤에 붙는 애예요. 동사 뒤에 정말 세트처럼 딱 붙어 옵니다. 러, 저, 꾸어가. 그래서 얘를 동태조사니까 동사 뒤에 딱 붙어서 동작의 태를 바꿔주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 세트처럼 쓰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러는 완료 나타냅니다.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완료. 그 다음에 저는 지속. 그 다음에 꾸어는 경험을 나타내요. 그래서 먹다잖아요. 이제 먹다가 칠이죠. 칠러 먹었다. 칠저 먹고 있다. 칠고 먹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작의 태를 바꿔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뒤에 보어도 붙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동태조사라고 하고요. 어기조사는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마나, 바나, 너 같이 문장 맨 끝에 붙는 애들이죠. 어기조사는 여러분 이렇게 문장 맨 끝에 붙어 옵니다. 근데 어기조사는 크게 여러분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나올 때마다 의미 이해하고 문장 맨 끝에 붙여서 다양한 의미들을 더해주면서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 없어요. 네, 이렇게 조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관형어 끝났고요. 우리 이제 부사어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어는 첫 번째로는 정말 말 그대로 부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드디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다시 얘네들 전부 다 부사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얘는 그냥 단어입니다. 외워뒀다가 이렇게 수로 앞에 딱 붙여가지고 의미 그대로 직접적으로 더해주시면 돼요. 네, 갑자기, 먹고, 매우, 바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배운 대로 네, 암기한 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사는요. 진짜 그냥 부사인 애들도 있지만 동사나 형용사를 부사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펄쩍펄쩍 뛰다라는 동작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펄쩍펄쩍 뛰면서 이 동작을 한다. 이렇게 얘를 부사로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은 기쁘다라는 게 있는데 기쁘게 이렇게 한다라고 얘네를 부사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도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뭐가 한다고 했어요? 바로 흑토자 더가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도 뒤에 흑토자 더만 붙이면은 바로 부사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생각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지금 계속 사로 끝나고 있죠? 큼직한 덩어리들을 이루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전치사는 예를 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짜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리라든지 요런 아이들이에요. 어디에서 누구누구와 어디로부터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전치사는 혼자 쓰이지 않죠. 어디에선지 누구와인지 어디로부터인지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이렇게 세트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묶여서 뒤에 있는 수러를 이제 꾸며주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전치사도 올 수 있고요. 얘는 수러 앞에서 좀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거든요. 조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예를 들어보면 이건 아마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텐데 넝이라든지 아니면은 호이라든지 거이라든지 샹이라든지 뭐 요런 아이들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수로 앞에 딱 붙여서 주로 동사 앞에 붙이죠. 동사 앞에 붙여서 뭐 능력이나 가능성이나 아니면 허락이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더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吃 먹다가 되어 있을 때能吃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可以吃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조동사입니다. 얘네가 전부 다 부사어예요. 그러니까 수러의 앞에 붙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배우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동시에 왔을 때 순서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어는요, 여러분 총 6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정도 보어 있습니다. 정도 보어. 네, 정도 보어는 말 그대로 이제 수어 뒤에서 정도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뛴다라고 했을 때 뛰는 게 빠른지 느린지 정도를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 보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결과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뛰다라고 했을 때 뛰었다, 다 이런 식으로요. 네, 결과를 보충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향 보어 있을 수 있습니다. 뛰다라고 했을 때 뛰어오는지 뛰어가는지 뛰어 올라오는지 뛰어 내려오는지 뛰어 들어가는지 뛰어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보충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능 보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이 동작이 실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단순한 가능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량 보어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시간의 양입니다. 뛰었다라고 했을 때 몇 시간 동안인지 몇 분 동안인지 이렇게 시간의 양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동량 보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량 보어는 말 그대로 동작의 양이에요. 뛰었다 몇 번 이런 식으로 동작의 양을 더해주는 겁니다. 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주로 동사 앞뒤로 붙어요. 형용사 앞뒤로 붙는 거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 정도밖에 없습니다. 주로 동사를 놓고 앞뒤로 붙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어가 6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이 보어들 하나하나 상세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시겠죠. 네, 자, 요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살들이 전부 붙은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네, 뭐 살이 하나만 붙을 수도 있고 2개가 붙을 수도 있고 다 붙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항상 뭔가를 배울 때 내가 만약에 전치사를 배운다. 선생님이 요거 전치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치사 뭐지? 이 문장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애구나. 내가 얘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클리어하게 좀 정돈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 오브 기본이니까요. 네,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나요? 네, 끝까지 보시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명 나중에 도움이 될 테니까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녕.